자급자금 TV가 무료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 동안 대면으로 수수료 없이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을 찾아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과 홍보까지 같이 고민하고, 신청 방법은 사연입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 폼에 대표님의 사업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사장님들의 작은 권리를 진짜 찾아드리는 홍탄정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 몫으로 나와 있는 돈이 있는데 있는 줄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에요. 이 돈, 사장님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혜택이 아니라 권리인 거죠. 자, 오늘 사건 접수부 열겠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질문들 지금부터 수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꾸로 의뢰 하나를 받겠습니다. 특별 의뢰입니다. 자급자금 TV가 무료 컨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10분만 모십니다. 1년 동안 대면으로 수수료 없이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을 찾아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과 홍보까지 같이 고민하고 대표님이 매출이 실제로 오르는 것까지 함께 뛰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이 크는 걸 옆에서 직접 보는 관계로 남겠습니다. 다만 아무나 모시지 않을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 사업에 정말 진심인 분. 신청 방법은 사연입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 폼에 대표님의 사업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지금 무엇이 막혀있고 왜 이 도움이 필요한지, 간절함과 진심의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하나하나 직접 읽고 10분을 모시겠습니다. 10자리가 차면 접수는 마감됩니다. 사장님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사장님들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질문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걸 왜 그냥 알려줘? 수상한데. 그 의심 아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본 수사 들어가기 전에 제일 수상한 놈부터 치조하고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저는 지금 자금 신청을 수수료 없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 관행인 성공보수 받은 자금에서 몇 % 떼가는 거, 그건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제 목표가 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목표는 대표님들과 동반 성장입니다. 현장에서도 오래 보면서 알게 됐어요. 자금 하나 받아들이고 끝나는 관계는 사장님한테도 저한테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사장님 사업이 실제로 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장님 옆가게 사장님한테 이 채널을 얘기하고 같이 성장하게 될 거죠. 사장님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구조. 이게 제 계산의 전부입니다. 숨길 속셈이 없습니다. 이게 속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금 찾아드리고 끝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사업이 크는 것까지 대표님과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자, 시조 끝났으니 이제 사장님 돈 찾으러 갑시다. 사장님들이 자금이 급해지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세요? 은행, 창구, 카드론, 캐피탈, 대부분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급하니까요. 이해합니다. 이게 이 바닥에서 제가 본 가장 흔하고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지금 정부에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정책 자금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갚지 않아도 되는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먼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찾아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찾는 법을 수사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 점수를 많이 보는 자금이 있고 매출, 업력, 사업성을 보는 자금이 있습니다. 600점대라도 열리는 문이 있고 900점이어도 닫히는 문이 있어요. 중요한 건 점수 자체가 아니라 사장님 조건에서 지금 열리는 문이 어디냐인 겁니다. 확인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부결 이력만 쌓이고 이건 다음 수사에도 불리한 전가가 됩니다. 문 닫힌 데를 두드리는 시간에 열린 문을 찾는 것, 그게 탐정이 하는 일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죠. 은행은 담보와 신용 등급을 중심으로 봅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는 거죠. 정책자금은 사업의 방향성, 성장 가능성, 자금을 어디에 쓸 건지를 함께 보게 되죠. 앞으로의 사업을 보는 겁니다. 은행 문이 닫혔다고 모든 문이 닫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반대도 성립합니다. 정책자금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사는 심사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은행에서 거절당했다고 수사를 종결하지 마세요. 다른 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가능한 자금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자금이 따로 설계되어 있거든요. 사업자 등록이 있고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업력이 짧다고 미리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초기 기업일수록 심사에서 보는 건 숫자보다 계획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서 사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업력이 짧은 건 약점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 맞는 자금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도 결론은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실제로 있습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심사의 문턱은 높아지고 준비는 더 철저하게 합니다. 자기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대출이 몇 건인지, 잔액은 얼마인지, 언제부터 받았는지 본인 부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로는 어떤 상담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포기할 단계인지 준비할 단계인지 그 판단부터가 수사의 시작입니다. 정책자금 융자는 컨설팅 회사가 해주는 돈이 아니에요. 정부기관이 심사해서 결정하고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컨설팅은 그 과정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정당한 일이죠. 저도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 보장은 성립할 수 없어요. 결정 권한이 정부기관에 있는데 그 결과를 민간이 보장한다? 이건 선을 분명히 긋겠습니다. 공무원 기관 사칭, 허위 정보로 계약 유도, 과도한 수수료 요구, 이건 정말 나쁜 컨설팅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도움받는 건 좋습니다. 다만 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건 신호인 겁니다. 그냥 귀찮은 영업 전화 얘기가 아니고요. 보이스피싱 얘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하신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금이 급한 사장님들의 마음을 정확히 노리고 들어오거든요. 감별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정부기관은 전화로 영업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셨다면 먼저 거는 전화, 기관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연락드렸고요. 필요하신 자금이 얼마나 되실까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뒷번호도 부탁드릴게요. 둘, 기관명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그럴듯한 이름 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정확한 공식 기관명인지. 셋, 의심되면 끊고 해당 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진짜라면 공식 번호로도 같은 답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들 어떤 수법으로 들어오는지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수법을 미리 봐두는 것이 백신이에요. 백신. 대표님들은 또 주의하세요. 전화 한 통 다시 거는 30초가 대표님의 돈을 지킵니다. 딱 한 줄로 표현해 드릴게요. 안 갚는 돈과 갚는 돈입니다. 지원사업은 선정되면 받는 돈이고 갚지 않습니다. 대신 대상이 엄격하고 용도가 정해져 있고 증빙 사후 관리가 따라옵니다. 나라가 현금을 주는 거니까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당연하겠죠. 정책 자금은 정부가 설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갚아야 하겠죠. 대신 시중은행보다 조건이 유리합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융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원금만 찾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상담만 수십 번 하고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뛰어도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정부에서 돈 나온다고 하면 먼저 이렇게 물으세요. 그거 갚을 돈이에요? 안 갚는 돈이에요? 자, 탐정수사 도구 공개합니다. 전부 공개된 곳에 있습니다. 기업마당, 소상공인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중신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등등 아직 더 많이 있는데 벌써 머리 아프시죠? 맞습니다. 창고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부터 벌써 막막해요. 두 번째 문제는 더 큽니다. 겨우 찾아 들어가서 공고문을 열어봐도 어렵다는 거죠. 융자 한도, 보증 한도, 우대 요건 읽다 보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립니다. 정부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찾아가는 길이 미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널이 있는 겁니다. 공고가 뜨면 제가 대신 그 미로를 파헤쳐서 이건 이런 사장님 용입니다 라고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일 딱 하나, 기업마당 하나만 즐겨찾기 해두시고 매달 초 한 번만 들어가 보세요. 나머지 미로는 제가 풀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저를 찾아오는 타이밍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세 종소세를 내야 될 날이 무섭게 다가올 때, 통장이 바닥일 때,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될 때 급하니까 움직이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는 수사하기 가장 어려운 시점입니다. 재무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반대입니다. 매출은 나오는데 기존 대출은 적고 재무가 아직 깨끗할 때, 이때 승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사건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 터지기 전에 막는 게 훨씬 쉽죠, 대표님들. 그러니 아직 급하지 않은데 싶은 사장님, 지금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상담 오셔서 첫마디가 저 얼만큼 받을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질문부터 나오면 수사가 꼬인다는 거예요. 금액은 목적 다음에 따라오는 얘기거든요. 메뉴도 안 보고 얼마어치 주세요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대신 단서 4가지를 챙겨오세요. 하나, 매출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내 사업의 건강 상태입니다. 둘, 인건비가 매출 대비 어느 정도인지 수익 구조가 여기서 보입니다. 셋, 기존 대출이 몇 건, 잔액은 얼마, 언제 받았는지 심사에서 반드시 보는 항목입니다. 넷,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게 자금 상품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 4가지를 들고 오시면 상담은 잡담이 아니라 수사가 될 것입니다. 금방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인기 자금은 공고가 열리고 며칠, 아니 몇 시간? 아니요. 심한 경우 1분 만에 마감된다니까요. 한도는 높고 금리는 낮으니 전국에 준비된 사장님들이 그 시각에 전부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 뜨면 그때 알아봐야지 라는 계획이 아니라 포기 선언인 거죠. 공고는 준비된 사람 것입니다. 미리 해둘 것 3가지 알아보고 가실게요. 하나, 아까 말씀드린 단서 4가지 내 숫자를 정리해 둔다. 둘, 기업마다 즐겨찾기 매달 초확인, 관심자금이 알람까지 걸어둔다. 셋, 기본 서류 세트, 사업자 등록증, 매출 증빙 서류, 부채 현황을 한 폴더에 모아둔다. 준비된 회사와 안 된 회사의 격차는 공고가 뜨는 그 1분에 갈립니다. 이 질문 너무나 많이 받는데요. 자금마다 다르다는 거죠. 몇 주에 끝나는 것이 있고 몇 달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공통된 흐름이 있는 게 신청, 서류 검토, 심사, 승인, 약정, 입금. 여기서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범위는 심사가 아니라 서류 미비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오가면서도 기약 없이 늘어져요. 그러니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 처음부터 서류를 완결로 내는 것, 그리고 이 기간 때문이라도 급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는 아까 그 결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본 부결 1위는요,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애초에 요건이 안 맞는 자금을 신청한 거죠. 서류가 아무리 훌륭해도 문 자체가 다른 문이면 열리지 않겠죠. 그 다음 서류 미비, 그 다음 세금 체납, 기본 결격 사유들입니다. 제 신청은 자금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부결 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가야 한다는 거죠. 같은 상태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컨설팅 10분, 사업 접수는 고정 댓글 신청 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작은 권리를 진짜 찾아드리는 홍탄정이었습니다.